안녕하세요. 저는 서초 삼풍아파트 주민 정희찬입니다. 실거주하시는 삼풍주민 26명의 단체인 범삼풍협의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범삼풍협의체는 2025년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바르고 빠른 삼풍 재건축을 위한 주민정비계획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정비안은 삼풍에서 유일하게 법정 필수사항인 기부채납, 분양계획, 추정분담금 등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삼풍 소유주분들을 위해 당시 공개된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네 번째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제 모든 삼풍 소유주분들의 관심사인 추정분담금의 계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분담금의 계산을 위해서는 종전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정비계획에 담기는 추정분담금 계산을 위해서 감정평가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정비계획안 작성 실무 사례에 따라서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이 그림과 같이 평가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추정분담금 계산에 있어서는 세대들 사이의 상대적인 평가액이 의미가 있고 그 절대 금액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추정분담금 계산을 위해서는 매출액도 예상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건축 후 세대 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반 분양 매출 금액과 공공주택 매각 금액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세대 구성은 이미 살펴본 삼풍 아파트의 용적률, 즉 법적 상한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을 참고하면 물론 기존 소유주들의 현황 용적률 또 함께 세심하게 고려해야만 비로소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평형 세대수에 대한 법적 제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범삼풍협의체 세대 구성안에 따라 지상 연면적을 계산하고 지하에 설치될 주차장과 커뮤니티 센터 면적 등을 합하면 총 공사 면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는 바처럼 삼풍 아파트의 재건축은 최고 수준의 고급화를 통해서 고품격의 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건 사치가 아니고요. 살 길인데요. 이를 위해 평당 공사비를 95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지하 부분도 27만 평방미터로 넓게 책정하였습니다. 단 기타 사업비는 공사비 25%로 인근 반포 미도 1차의 사례를 참고하여 최소화하였습니다. 결국 총 사업비는 2조 4천억 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의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일반 분양 매출을 평당 7,900만 원 조건으로 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 분양 매출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역시 공공주택 매입 가격 평가에 관한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공공주택 매각가를 평당 560만 원 조건으로 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하에 조성될 연도형 상가의 분양 매출 예상액 800억 원을 합계하면 9천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매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상가 부분은 어느 정도 낙관적인 수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분양과 공공주택 매각 그리고 상가 분양에 따른 매출액을 총 사업비에 충당하면 1조 4천억 원가량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박기석 주민안과는 달리 공사비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주민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부담은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거해서 삼풍 소유주분들의 종전자산 평가액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우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부담액을 숫자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일반 분양 단가의 95에서 98%로 정하는 것이 경향입니다. 여기서는 98%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제 산풍 소유주분들의 종전 자산에 대하여 비례율이라는 것을 곱해 조합원 분양가에 실제 기존 자산으로 충당할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 비례율이라는 것은 종전 자산가치, 즉 현 시세가 높게 되면 역으로 낮아지는 수치이므로 비례율 자체가 사업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같은 조건에서라면 비례율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이긴 합니다. 예컨대 비례율이 100%다 라고 하면 동일평형 이동시 수평이동의 경우, 즉 이론적으로는 부담금이 없게 됩니다. 이 비례율 계산식은 도시정비법령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풍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략 이 정도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이상의 설명을 한 장에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 모두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분양평형 선택에 따른 모든 경우의 수를 담고 있는 추정 분담금 조견표라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 당장 매각하고 나가서 새 아파트를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닐까? 라는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추가 부담액이 없이 재건축을 한다는 것이 일단 이 현재 마련된 추정부담금 조견표에 따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바로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그 남은 돈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시고 그 남은 돈으로 새 아파트를 사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질문은 현재 모든 산풍 소유주분들의 마음속에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일단 현재 소유하시는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는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만약 이를 고려하게 되면 매각보다는 양도세 없이 재건축을 하는 것이, 참고로 재건축을 하면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더욱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결과, 즉 재건축이 매각 후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보다 더 사업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양도세는 일단은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고 보겠습니다. 현재 산풍 30평형대를 가지고 재건축을 하면서 만약 단지 고급화에 성공한다면 여기서 사례를 들어서 계산한 바와 같이 약 11억 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최소한 얻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산풍 50평형대를 가지고 재건축을 하면서 만약 단지 고급화에 성공한다고 하면 최소 7억 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고 사례 분석상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산풍 60평형대를 가지고 재건축을 하면서 역시 단지 고급화에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8억 원가량의 경제적 이득을 현재 시세 기준으로는 얻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건축을 하는 것이 매각 후 양도세 납부 후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된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 간단한 사업성 검토에서 또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과도한 기부 체납으로 만약 분담금이 지금 현재 사업성 분석에서 원용한 숫자보다 훨씬 더 높아져서 폭등하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단지 고급화에 실패해서 산풍 주변에 평범한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면 산풍 재건축의 사업성은
사실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는 기부 체납을 줄이고 단지 고급화에 유리한 조합 방식의 재건축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근거짓는 이유가 됩니다. 즉 단지 고급화는 사치가 아니라 살 길이다. 이런 명제가 산풍에서는 성립합니다. 이제 최근 범산풍 협의체가 수차례 보내드린 설문지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설문지는 제출해 주시는 분에게, 그 분에게 정말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설문지입니다. 이제 범산풍협의체 주민정비계획안에 담긴 세대 구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박기석 주민의 정비계획안에 담긴 재건축 후 세대 구성 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 후 단 4유형의 세대로만 구성합니다. 특히 20평형대를 제외한 유형은, 즉 산풍 소유주분들이 선택하시게 될 유형은 단 3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현 50평대, 60평대 소유주분들은 수평 이동을 한다고 해도 평수를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고, 그것도 수량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두 수평 이동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해도 더 작은 평형, 30평형대로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수량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범산풍 협의체의 안에 따르면 8가지 세대 유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풍 소유주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세대 유형도 현실적으로 7가지가 됩니다. 조금 줄이거나 유지하거나 조금 느리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세대 구성안입니다. 또한 초대형 평형도 소수이지만 준비해서 단지 고급화 개념에 어울리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정확한 세대 유형과 수량은 산풍 소유주분들의 수요조사 등 의견을 더욱 수렴하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 세대 구성 전략은 소유주 의사에 더욱 부합하게 잘 조정될 예정입니다. 범산풍 협의체 세대 구성안에 따르면 재건축 후 세대수가 3000세대를 넘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작년 예상되었던 재건축 특례법의 국회 통과가 정치적 상황의 변화 때문에 무산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세대를 많이 만들어 일반 분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작은 규모 아파트를 한정된 용적률 위에서 짓게 되니 세대수가 다소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3000세대가 넘으면 아파트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게 돼서 불리해진다라는 오해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화면에서 들고 있는 사례를 보시면 분명히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런 획일적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산풍에서도 그런 중앙 관통 도로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범산풍 협의체 주민정비계획안에 따를 때 공공임대세대의 구성에 대하여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의미여서 변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박기석 안에 따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무리 기부 체납을 12%로 많이 한다 해도 역시 244세대의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범산풍안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정비계획안 준비 단계에서 본격적인 건축 설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망, 일조 등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동별 배치 예상도를 저희도 마련해 보았습니다. 강북에서 재건축된 삼풍 아파트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한강 수면 수준에서 재건축 후 삼풍 아파트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재건축 후 삼풍 아파트 옥상 높이 부근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동별 배치 평면입니다. 동별 세대 구성도 잠정적인 것이지만 소개드립니다. 동별 세대 구성을 위해서는 주민정비계획안 준비 단계에서도 평면 구성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범삼풍협의체 주민정비계획안에서는 최근 경향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면적의 최대화, 용적률의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서비스 면적의 최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범삼풍협의체가 가진 재건축 고급화에 의한 고품격 차별화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전략은 사실 범삼풍협의체 주민정비계획안 기본 방향과 어느 정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공사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브리지 한두 곳은 계획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 없이는 한강변 고급단지에 필적하게 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범삼풍협의체 건축계획은 구릉지로서의 이점을 활용해서 전면적으로 천창에 의한 직접 채광을 시도한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하 커뮤니티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하 커뮤니티 구성에 대해서도 재건축 규모상 상상이 가능한 모든 시설을 짜임새 있게 모두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범상풍 협의체 안에 따른 공사비 수준으로 볼 때 넉넉히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보태 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범상풍 협의체는 현재 주민정비계획안의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을 재건축의 가능성 여부를 판가름 짓는 그런 면으로 보고 최대한 주변 강남 단지 수준의 정상적인 기후 체납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역시 멀리 계획하는 바가 있고 이를 적절히 소개시켜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 수준에서는 간단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개 재건축. 일단 정상적인 정비계획안, 정상적인 기후체납안을 포함하고 있는 정비계획을 확보한 후에는 조합 방식으로 불필요한 사업비를 아껴서 단지 고급화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방향이며, 이런 방향을 구체적인 방법론과 함께 제시한다면 주민들 모두의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 모두의 마음만 모을 수 있다면 재건축은 느린 절차가 아닙니다. 주민들 모두와 함께라면 번개처럼 빠른 바른 재건축이 결코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을 바라며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산풍 재건축의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